하늘쌤, 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절기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게요. 진짜 1월 절기 이야기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절기라니. 시간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12월도 다 지나가고 있고 우리도 나이 한 살 더 먹었네요. 응?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우리? 태양쌤 동지 때 팥죽이랑 새알심 드셨죠? 아유, 그럼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죠. 새알심도 어찌나 많은지 배부르게 아주 잘 먹었답니다. 태양쌤, 네? 그럼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맞아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동지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새알심은 나이만큼 넣어서 먹는다고 하던데 많이 드셨다고. 어쩐지 새알심이 참 많더라니. 팥죽도 먹고 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네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새알심. 맛있게.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24절기를 함께 알아보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저희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매번 활동 아시죠?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속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잘 말씀해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네모읍에 살고 있는데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 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12월의 일정을 이야기해 보시거나 작성해 보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일정에 대해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12월의 중요한 일정은 역시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맞아요. 가족 행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태양쌤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나 봐요. 네. 저희 집은 매년 연말쯤에 같이 모여서 한 해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겨울을 잘 나기 위한 따뜻한 선물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보내거든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배도 부른 것 같고요. 좋으셨겠어요, 태양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일정에 대해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보세요. 예를 들어 12월 11일에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잊지 않고 병원에 가셨다면 동그라미, 가지 못하셨다면 X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 떠올려 볼까요? 네,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쌤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연말에 좀 일이 몰려서 되게 바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번 한 해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날씨도 추워지고 걱정돼서 홍삼이랑 손편지를 써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또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또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는데요.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하트 뿅뿅 얼굴 표정 스티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하늘쌤, 이 절기의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12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눌 12월의 첫 번째 절기 무엇인가요? 네, 12월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대설입니다. 올해 대설은 몇 월 며칠인지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확인해주세요. 11월에 나온 소설에 이어서 그럼 대설은 어떤 절기인지 알려주세요. 네, 대설은 24절기 중에 21번째 순서인데요. 클테, 눈설이라는 풀이 그대로 겨울 큰 눈이 온다는 뜻의 절기입니다. 대설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 대설은 다음 농번기까지 한가한 시기로 농부들이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대설, 이 대설과 관련된 속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대설과 관련해서 어떤 속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대설과 관련된 속담은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눈이 보리의 이불이다. 이건 또 어떤 뜻의 속담인가요? 이 속담은 대설에 눈이 많이 내려야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뜻인데요. 대설에 내린 많은 눈들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게 돼서 동해를 적게 입고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설이 어떤 절기이고 관련된 속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설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저희가 배울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늘쌤, 12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12월의 두 번째 절기이자 마지막 절기는 바로 동지입니다. 올해 동지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늘쌤이 작은 설이라고 알려주셨던 동지. 네, 동지는 어떤 절기인지 정말 궁금해요. 동지는 24절기 중에 22번째 순서인데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새 해가 짧아져서 6시만 돼도 벌써 깜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동지하면 팥죽 먹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 새알심이랑 그 나이 먹는 것도 같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도 동지하면 팥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동지에는 팥죽을 먹기만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먹기만 하지 않았다는 건 먹는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했단 얘기네요. 그게 뭐죠? 동지에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 동지에 팥죽을 쏘아서 조상님들께 제사도 지내고 또 악기를 쫓고 집안의 나쁜 것들을 쫓아 큰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팥죽을 대문이나 벽에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지와 관련된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지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속담은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 마음 든다입니다. 이는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를 들어간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동지와 관련하여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동지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죠? 동지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하늘쌤이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와, 마지막이네요. 12월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려주세요. 네, 12월에는 주로 먹는 음식이 팥죽이랑 수정과라고 합니다. 팥죽과 수정과를 12월에 주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팥죽은 붉은 팥이 액을 막고 또 잡기를 없앤다는 의미로서 주로 동지가 속한 12월에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동지가 밤이 가장 긴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음의 기운이 좀 많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팥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과는 겨울철에 입맛을 좀 돋우기 위해서 주로 12월에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1월부터 12월까지 먹는 음식을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완벽하네요. 자, 12월에 주로 먹는 음식인 팥죽과 수정과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대설과 동지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메모장에 적은 절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12월의 절기인 대설과 동지를 계속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보세요. 색칠하시면서 12월의 절기인 대설과 동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설은 몇 월 며칠인가요? 대설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동지는 몇 월 며칠인가요?
동지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은 보리의 이불이다. 땡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땡땡가 지나면 후성귀도 새마음 든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21번째 절기로 큰 눈이 온다는 뜻으로 노간기로 농부들의 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 맞이 준비를 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22번째 절기로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라는 뜻으로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2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역시 맞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절기인 대설과 동지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2월의 절기인 대설과 동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쌤, 네. 저희가 벌써 마무리 인사를 드릴 때가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태양쌤도 우리 어르신들도 저와 함께 태양쌤과 함께 24절기 공부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하늘쌤 덕분에 진짜 머리에 쏙쏙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함께 배운 24절기 잊어버리지 않게 추나추동 다이어리 보면서 꾸준히 복습해주세요.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